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금값 아직 싸다. 금은 왜 아직 싼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금값을 비롯한 여러가지 귀금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 올해 내내 그리고 작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값이 왜 아직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금을 사는 것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값 떨어지고 오르고를 떠나서 대체로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날 약 3달 전에 금값 폭등, 금값 상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 17일 날 돈, 화폐 가치 추락한다 해서 금값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추락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19일 날 화폐 개혁 화두가 떠올랐을 때 리디노미네이션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때 금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물 금을 매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종이금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1년이 넘게 지난 시점 금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저는 줄곧 금 보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 상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 금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고 금값은 이제 고점이다 떨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오르는데 베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인데요. 그렇다면 왜 오르는데 베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지금 어떤 수준인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자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다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유를 할 수가 있겠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매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금 가격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아래쪽의 차트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의 금 가격 추이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점선을 그어놨는데요. 1980년에 고점을 찍은 금은 약 25년 동안 바닥권을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이후에 전고점을 뚫고 폭등을 했고 이 상승은 201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기 때 잠시 금값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 것도 잠시였고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금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유럽 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금값이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횡보를 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고점 이 부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1980년부터 2005년 부분까지 약 25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은 좀 짧은 기간이지만 25년 동안 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값이 폭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 탄력에 의해 가지고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모형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차트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상승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금도 이제 막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금의 가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의 가치는 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 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데요. 자,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은 다시 말해서 현금 가치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보존되는 똑같은 물건 1이라는 걸 사기 위해서 예전에는 100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면은 지금은 200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200으로 뛰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되는 뉴스 기사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본격화되는 달러 약세, 투자 지형이 바뀌나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지금 미국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 안전자산, 자, 특히 달러 선호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돈은 더 많이 풀릴 것인데 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달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 헬리콥터 머니 또 쏟아진다. 자, 미국은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풀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 기사입니다. 자, 현금 보유의 단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패드가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현금 보유의 단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패드의 자산, 자, 지난 3월 이후에 3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자, 이런 속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드가 돈을 많이 풀므로 인해 가지고 자,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야, 현금의 구매력이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 즉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서 자,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뭐라도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보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가? 역사상 유례 없던 속도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어디 풀리냐? 나만 돈이 없다는 거, 내 주머니에만 돈이 없을 뿐이지 시중에는 지금 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시장 보십시오. 한두 달 사이에 지금 5천만 원, 1억씩 집값이 마구잡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변에 부동산 어플을 이용해서 아무 아파트나 가격 찍어 보십시오. 서너 달 사이에 1억씩 오른 거는 예산일입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 이런 현상을 가지고 버블이다, 투기꾼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자, 저번에도 제가 보여줬는데요. 보면은 지금 M2 증가량 기울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크게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살짝 기울기가 올라갔고 유럽 위기 때도 살짝 기울기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길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IT 버블 때도 돈을 살짝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었고요.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사이에도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자, 이때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빠른 속도로 푼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돈 풀기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일인가? 자,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통화 승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M2 통화량 증가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화량하고 금값의 관계가 어떤지 자, 이것만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이런 개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198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금 금값 노란색 선이고요. 파란색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오른쪽 우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금값하고 지금 겹쳐서 보니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물론 이때도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값이 2011년까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금값이 좀 오버슈팅이 되고 나서 하락을 했고 10년 동안 조정기를 거치다가 지금 보면은 거의 통화량 선에 근접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통화량 선에 근접을 했는데 지금 통화량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아직까지는 선을 크로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선을 크로스하고 말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금값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이다. 이와 함께 개를 같이 해서 통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ETF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넷째 주 기준입니다. 자금 유입 상위 ETF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지금 골드 ETF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QQQ 나스닥 100 ETF에도 많은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힐드 채권에도 돈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실버, 금, 그리고 코어 ETF, 그리고 러셀 2000, 하이힐드 이런 순으로 쭉 있는데 어쨌든 상위권에 금, 하이힐드, 실버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는 곳 바로 금이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미국 거물 투자자들은 지금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에셋 파킹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연윳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 신용투자, 마이너스 통장은 땡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을 만들지 못한 다면 다음 생이라도 기약하길 바랍니다. 물론 다음 생을 기약하기 싫다. 그렇다면은 가계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줄이십시오. 물론 필수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투자 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소고기, 과일 사 먹고 기분이 좋았다면 이제부터는 굶으십시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몸테크도 필요한 법입니다. 미친 통화량 그리고 통화 승수가 높아질 때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뭘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어떤 선택이 되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